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힘들었던 1월이 지나가고 2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우선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주요 지수는 모두 다 하락했는데요. 파월 쇼크였습니다. 4연속 금리 동결이 되면서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애플부터 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주가가 밀리면서 기술주들이 빠지자 나스닥은 2%가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칩의 판매량이 잘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자 2% 가까운 상승세 시간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FOMC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 2월 초가 될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래도 1월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안고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그리고 어제 주요했던 이슈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으로 이제 1월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2024년 1월 잘 가고 다시 보지 말자.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어제 밀려났고요. 0.07% 소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2.4% 크게 떨어졌죠. 1월 양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종목당 수익률이 마이너스 2.4%. 수천 개 종목 중에 평균이 이 정도면 정말 급락주가 속출했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1월 말경부터 해서 급격히 커졌죠.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무려 7%나 빠졌습니다. 자, 어제장에 집중을 해보죠. 빅테크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나름 올랐던 것에 대한 세론의 움직임,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시장은 밀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양시장에 대한 태도가 극명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중심 코스피 매수 움직임이 있었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매도 대응을 했죠. 이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리면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월 급등 후에 급락하고 있는 주도 종목들, 담보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유달리 낙폭을 키워나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수급에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갈아엎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제 그동안 굉장히 우호적인 자금 등이 많이 집중되면서 AI, 반도체, 각종 대형주 스토리를 안고 수급 유입이 있었던 전기전자 섹터로 어제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3천억 정도 매도였고요. 금융단, 은행, 보험, 증권단이 되겠죠. 이쪽으로는 매수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계기가 되면서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장전에 실적을 내놨었죠. 확정 실적이었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정확한 내용 등이 잡힌 거고요. 반도체 부분의 영업 손실이 확정이 됐어요. 다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D램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BM 생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차세대 HBM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다라며 공격적인 투자 의지도 피력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생산에 대한 코멘트만 있었다라는 실망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성과가 있었다면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일정 부분의 실망감이 조금 반영이 됐어요. 여전히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일부 제기되며 어제 2% 정도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전반적으로 AMD 실적 쇼크 등의 영향에 같이 떨어졌습니다. 1.6%. 대만 쪽의 TSMC도 하락했죠. 어제 반도체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모두 다 하락했고 급락 종목들이 꽤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장 부진했고 그 가운데 반도체 유달리 빠졌다. 이 정도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래도 시장에서 견고하게 상승 흐름을 지켜낸 쪽을 본다면 저 PBR 종목군입니다. 그 종목군 내에서도 조금 압축된 흐름이 나왔죠. 은행,
보험 쪽, 제주은행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지방은행에 대한 약간의 모멘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강세였죠. 1월의 주식을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기아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 어제장에도 추가적으로 5% 상승 흐름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기차가 아니라 기현차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아차가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총 5위권에 올라오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기아차 어제도 5%, 현대차도 상승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역시나 3% 이상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드라졌던 건 지주사입니다. LG와 SK 이런 본주들의 강세도 도드라졌고요.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삼성물산 역시나 강세였습니다. 어제 하나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 이슈 연내 3천억 하겠다라며 장중에 발표를 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놓고 자사주 소각 이슈를 꺼내 들었죠. 결국 지주사 쪽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오너의 의지로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기존의 고배당주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드라지는 종목이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꾸준하게 2022년도부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해왔던 것이 부각이 됐어요. 2021년도부터 주가 상승률을 본다면 600%가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좋은 선순환의 예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게임주 역시나 여러 가지 최근에 모멘텀이 추가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PBR 혹은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라는 점에 대한 이슈 전달드렸었죠. 그래서 NHN에 대한 코멘트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시장 대비 선전하면서 5%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PBR, 주주 환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쪽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특징주입니다. 특징주가 매일매일 너무 다릅니다. 그 말은 정말 시장에서 빠르게 종목들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슈적 측면에서는 어제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했다. 이제 미국과 EU 승인만 남았다라는 소식에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에 도드라졌습니다. 아시아나 IDT 9%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 항공 역시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시간외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낙폭 과대 이슈로는 어제 2차 전지 쪽 그래도 일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동화기업 등의 종목 강세였고요. 일정 측면에서는 비전프로, 하이비전 시스템의 급등이 있었는데 이 일부 대장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어제 급변동이 있긴 했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장중 16% 올라가다가 3%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진폭을 보여주기도 했죠. 실적 측면에서는 변압기, 기계, 방산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LX일렉트릭, 현대로템, 두산 바켓 등의 종목이 실적에 초점 맞춰서 올라갔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정부 비대면 진료 쪽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보여주네요. 장중에 올랐다, 시간에 빠졌다, 장중에 내렸다, 다시 시간에 올랐다. 비대면 쪽 종목들이 요즘은 거의 반나절 단위로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1월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의 종목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최악의 종목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1월 월간 상승률들을 쭉 보면 이스트소프트 122% 급등주입니다. 그런데 어제 25% 밀려났죠. 엔캠도 1월 105% 상승인데 어제장 5% 하락했습니다. 자, 그 밖에 제주반도체, 인터플렉스, 뉴프렉스 혹은 어부부 반도체, 포바이포 1월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월 장 후반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죠. 어부부 반도체, 포바이포도 어제 15% 이상 추락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샘 알트먼
미드머니 한국 왔다 가면서 한국의 좋은 기운을 뺏어간 걸까요? 세론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여실히 느끼면서 관련한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쪽 종목들이 확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메리츠에서는 이런 코멘트 했어요. PBR 한 배 미만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배 이상을 매도로 하는 와전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네요. 자, 1월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웠던 한 달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속상했던 한 달입니다. 집에서 호랑이를 키워도 이렇게 물리지는 않겠다. 어제 SNS에 통해서 이렇게 본 글인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월을 보냈고 2월을 준비해 봐야겠죠. FOMC 일정 소화됐습니다. 만장일치로 금리는 4회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QT 정책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성명서까지 공개됐을 때는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경제 활동에 대한 판단은 조금 상향 조정됐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성명서 수정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열어두는 문구도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거기서 나오는 시시각각 코멘트에 따라서 뉴욕장의 시세가 급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연준 의장 부럽다. 말의 힘을 이렇게까지 차트로 보여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분명 초반에는 산타 파월 같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그겁니다.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는 코멘트 부분에서 시장이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연준위원 올해 금리 인하에 동의, 이런 코멘트만 나왔을 때는 이제 오늘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기자회견 막판에 시장이 다시금 어느 정도 돌리던 걸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준 멘트는 이거 같아요. 3월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적다. 연준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꺼버린 느낌이었죠. 그래서 산타 파월 같았다가 다시 한번 메파 파월의 느낌을 줬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시장이 몰랐던 내용도 아닌데 일단 파월의 입으로 확인받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이네요. 보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초반에 올라갔다가 3월에 인하 가능성 낮다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 밀려났어요.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이 좀 큰 영향을 줬습니다. S&P 500도 1.6% 떨어졌죠. FOMC는 기준금리 동결했으나 파월의 선긋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라는 것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자라고 했는데 참 이색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하다던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찾아보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또 국채금리에 영향을 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FOMC 후의 흐름을 본다면 3월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고요. 5월 CME 페드워치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작년 5월경부터 다음 FOMC에는 인하할 거야 이 기대감을 돌리고 있는데 계속 동결로 답을 주고 있는 연준의 흐름이네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알파벳 예상했죠. 많이 빠졌습니다. 광고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고 구조조정 비용이 좀 반영이 된 영향 실적 부진했고요. 6% 이상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지역은행이죠. 대출 손실액이 시장의 예상보다 10배 이상으로 나왔고요. 실적 악화로 배당을 70%나 축소한다라는 소식에 폭락했습니다. 37%나 밀려났죠. 지역은행주 전반이 같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사태가 연쇄작용으로 다른 곳까지 밀어버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밀렸어요. CEO
CEO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금리 인하 일축하는 발언에 전기차 쪽 전반이 같이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장이었는데 그래도 상승권에서 잘 버틴 종목은 노보노디스크 되겠습니다. 미국 장에서도 5% 올랐고요. 유럽에서도 3%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보노는 어제 우리 시간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종목이죠.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 잠시 후에 짚겠습니다. 이쪽에서도 피바람이 나오네요. 우리 장이 이 정도 색깔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뉴욕장은 빨간색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죠. 알파벳 많이 밀렸고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모두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AI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에 떨어졌고요. 애플은 아이폰 수요 둔화 우려, 과민치발 우려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하락 흐름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과 파월의 발언에 따른 콜라보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메가 트렌드 비만 당뇨는 계속되는 걸까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GLP-1과 비만 치료 쪽에서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5% 올라갔습니다. 주간 흐름도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이게 일라이릴리까지 강하게 끌어주진 못했어요. 일라이릴리는 겨우 상승으로 버텼다 정도고요. 관련 종목들 비교적 버틸 수 있는 힘을 노보노에서 주기는 했습니다. 국내에서 비만 당뇨 관련주 계속해서 추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정도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심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비만 뚱뚱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며 내 머리숱도 지켜내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이가 튼튼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사람이 원하는 좀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비만 당뇨가 당연히 관련 모멘텀을 받는 거고요. 건치, 이 치아 쪽에서도 관련한 일부 종목의 시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입니다.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시간외에서 13% 급등을 흐름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있었네요. 한국도 덴탈 쪽 조금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너만 보여라고 해서 이 종목을 뽑아봤어요. 파월 인더스트리 45% 급등했습니다. 미국 전력 인프라 구축 기업이죠. 전력 공급,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주인데요. 실적과 배당 모멘텀을 같이 받고 밤 사이에 45%나 뛰었습니다. 인프라 쪽 얘기 최근에 자주 했었죠.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되든 결국 인프라 투자는 있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엄청난 노후화된 인프라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두산 바켓, 진성 TC, HD 현대 인프라 쪽 강세 흐름 보였고요. 두산 바켓은 실적과 개별 호재성 이슈도 있었죠. 자,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도 이제 낙후된 대도시, 지방도시 등을 다시금 부양해보겠다라는 의지도 조금씩 피력되고 있어서 이런 쪽 좀 더 분위기 나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 파월 인더스트리스처럼 전력 쪽은 계속 자극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AI는 결국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미래 산업이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무너졌음에도 HD 현대 일렉트릭은 2.7% 상승이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3년 10개월 동안은 2000% 넘게 올라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전력 쪽에 LS 일렉트릭이 5% 상승했고요. HD 현대 일렉은 삼성전자와 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 관련한 소식에 또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죠. 자, 퀄컴 실적 나왔죠. EPS 예상 상회했고요. 매출도 예상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 부분이 매출액은 예상에 부합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예상 하회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이제 큰 빅테크 종목들과 달리 퀄컴은 이 정도만 해줘도 땡큐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쪽, 세트 수요 쪽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좀 침체를 나름 겪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로이터 측에서 핸드폰 수요 회복 신호를 감지했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얼추 좀 큰 이슈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닉스라는 2차 전지 쪽 종목 상장하고요. 레이저옵텍, 미용 의료 쪽 스펙 상장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애플, 메타, 아마존 발표 예정이 되고요. 네이버, 한미약품 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일주일 그래도 주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박앵커의 새벽신문 앞서 전해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메가트렌드, 비만 당뇨, 노보노디스크 이슈가 있었고요. 파월 인더스트리스의 급등으로 전력 인프라 쪽도 긍정의 힘을 받았습니다. 거밍치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아이폰 쪽 별로일 것 같고 그런데 삼성 쪽은 화웨이 쪽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쪽 이제 부품단으로 들여다본다면 BH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파트론, 엠시넥스 등을 이제 추려볼 수는 있겠는데 어제 캠시스 빼고 이 종목들 다 빠졌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삼성의 반도체를 향한 의지는 계속됩니다. HBM에 대한 주도권의 도전 움직임 나오고요. 3D DRAM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죠.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만 전일장 다수가 급락했습니다. 다만 밤사이 DRAM과 낸드 가격은 여전히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반도체 업턴에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잡아 전략을 찰 것인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들려왔던 소식들 싹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심도 깊게 살펴볼 내용들 잡아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방산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어제 마지막 거래일은 더 울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 와중에 방산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봤고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8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가 넘게 밀리면서 또 800선이 깨졌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방산주들이 이렇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로템도 4%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종목들은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장중에는 또 강세를 보였다가 이 정도로 이제 오름폭을 줄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저PBR 업종과 함께 자동차와 방산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생산성 향상 소식에 깜짝 실적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영업이익은 15%가량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연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2,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실적을 내면서 어제 주가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 로템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폴란드 향으로 봤을 때 K2 전체 수출 물량이 올해부터 이 매출이 인식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방산주들이 어제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글로벌 상황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포사격과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등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1월 5일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발이 넘는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했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벌써 순항 미사일 3차례 정도를 이제 발사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주한 미군의 소속 전투기가 군산 앞바다에 추락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지수는 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그리고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겠다라는 좀 강한 기조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 쪽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 이후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부분들 타임라인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얘기를 했듯이 뭐 이게 더 길어진다면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1월에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6% 정도 밀렸고요. 코스닥 지수는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한 달을 보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방산주들의 주가는 나름 시장 대비 괜찮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에 좀 한해서인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홍해라던가 호르무즈 해협 같은 중동 갈등까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북한의 도발까지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들 흐름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전일장은 아니고요. 1월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1%가량 올랐고요. 현대로템은 7% 정도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한화도 6%, 한국항공우주도 1%가량 한 달 동안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한화시스템은 11%, 한화오션이나 LRG 넥스원 이러한 종목들은 두 자릿수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산 5사의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좀 시장의 상황 때문인지 등락을 최근에는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1월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될 텐데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은법의 개정 이슈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1월 29일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또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방산 거래의 특성상 수출 규모가 큽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정책금융적으로 이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수은법의 개정안이 총 3건이라고 합니다.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 30조 원, 35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일단은 2월 8일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최선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세계 4위에 진입하려면 수은법은 빠르게 개정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또 이렇게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12월 4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폴란드 쪽으로 K9 자주포 2차 실행 계약을 했는데요. 이때는 시중은행의 수출 지원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폴란드 2차 계약인데 최대 30조 원 규모거든요. 그중에서도 20조 원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820대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또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 지원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은법의 개정 빠르게 또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수익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하나의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에서 각각 이러한 종목들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겹치는 쪽 앞서 체크해봤듯이 주가 좋았던 쪽까지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방산주들은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올해 굉장히 일정이 많잖아요. 그러한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두 종목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올해도 수주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기존의 폴란드 K2 전차를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의 무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이행 계약이 올해 중으로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최근에 여러 가지 무기 계약 논의를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방산 업종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K9 자주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방산주들이 하락장에서도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행커의 더보기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내 IT 부품주, OLED주, 그리고 메타버스, AR이나 VR 관련주까지 같이 강했다라는 부분 얘기 드렸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흥행 소식들은 어제도 전해드린 것과 똑같고요. 열흘간 약 20만 대 판매됐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지만 추후에 이제 생산량이라던가 시장의 평가 같은 부분들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특히나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펜텍
컴팩 그리고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시세가 크게 나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쪽인데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이 기기가 성능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쪽에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는 흥행이 지속되려면 킬러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R 소프트웨어나 게임이나 앱이나 이런 쪽도 중요한데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죠.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XR 콘텐츠 비중 70%인 업종에 이 버넥트의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중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고 이 AI를 기반으로 한 XR 검색 엔진이 있는데 XR 엔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서 모두 다 X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보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종목들 나무가 같은 종목 올해 40% 가까이 올랐는데 버넥트나 뭐 맥스트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봤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는 투자 아이디어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숨가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이분께 넘겨볼게요. 진만쌤과 함께 지금부터 시장 이야기 풀어갑니다. 시장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을 같이 소화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일단 파월이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싹둑 잘라줬고요. 일단 실적의 알파벳 등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장 뭐 이제 이런 거에 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라는 약간 체념의 느낌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미국장을 볼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 시장은 슬프네요. 뭐 독특한 또 움직임을 계속 조금 보이고 있었는데 뭐 FOMC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3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사실 뭐 다소 매파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자신감은 굉장히 넘쳐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었을 때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3월 이제 뭐 금리 인하는 뭐 이미 뭐 기대를 넘어선 지 오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QT죠. 양적 긴축을 완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빠지니까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의 차익 실현과 맞물리면서 나스닥이 좀 일부 밀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장전부터 이제 나스닥 선물이 계속적으로 저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한국 시장은 단기 악재 소멸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되었던 악재들이 소멸한다는 포인트로 오늘 긍정의 시각으로 한번 잡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6월에 금리 인하 5월이나 6월 정도 넘어가서 일단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사실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경제 자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미국 시장의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국내 시장 넘어가게 되면 1월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역대급 난이도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견고한데 한국 시장 뭐 역으로 디커플링해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일단 먼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잔잔한 호수에 자꾸 돌을 던지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었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있었던 이제 지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계속 이 선심성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저PBR 관련주 올리겠다. 즉 시장의 유동성은 제한적인데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혼조를 훨씬 더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메마른 유동성인데 그런 유동성들이 어제 최근에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아예 몰려가게 되면서 안 그래도 시가총액 높았던 기업들에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어제 완전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었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종목이 악재도 없고 지수도 그렇게 엄청나게 밀리지 않았는데 뭐 10% 이상 좀 두들겨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뭐 사실 뭐 개인들의 이제 시드 머니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래 투자하고 있었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주가만 밀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적정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 또한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2월은 조금 1월보다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코스닥이 800선이 깨진 상황에서 확 밀렸다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시장은 계속되고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1월에 7% 빠진 것 좀 컸죠. 크기는 컸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도 조금 받는 것 같고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제한된 수급 내에서 특정한 센 뉴스 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연말부터 해서 성장주 AI 반도체 쪽에 많은 이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쪽이 흔들리면서 아마 투자 심리가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을 선택지로 올려둬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급한 건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이 1월 엄청 강하게 가다가 이제 1월 막판에 다 부러지는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 급락주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몇 종목이라도 뭐 얘기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스트 소프트라던가 뭐 이런 대표주들. 일단 뭐 AI 소프트웨어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한국과 컴퓨터 세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는 점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닝 시즌이죠. 미국의 실적 시즌 발표와 맞춰서 AI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기대보다 못 미쳤던 주가, 그 다음에 그 기대만큼 올랐던 주가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조정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적정 구간에서 좀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어제 장이 반등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완전 저PBR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서 이제 수급 뺏김이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어제 보시면 뭐 이스트소프트는 장내 매도도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투심을 악화시켰던 부분들이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뭐 챗GPT 관련된 GPT 스토어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재료를 기다리면서 하단부에서 좀 재공략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주도주 내에서 매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디램이나 낸드 쪽에 뭐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멀쩡했던 기업들 사실 두들겨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2차 전지 한창 좋았을 때 너도 2차 전지 한다고 해서 막 올랐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가서 실체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비중을 강하게 실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쪽 지금 이제는 옥석 가리기에 진입이 되어 있다. 사실 반도체 마찬가지로 실적이 약할 겁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오히려 특정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진만쌤의 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네요. 유튜브 채팅창의 시청자분께서 설 전, 추석 전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빼는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가 이제 또 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보수적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구간에서 보수적 대응을 하면 더 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구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주도주 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뿌리거나 혹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기술적 영역을 써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미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올 악재들이 좀 제한되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답안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또 악재가 동장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추석 전 명절 전까지는 그래도 움직임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번 연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해봤고요. 방산 쪽 가겠습니다. 수은법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산주가 어제장에서는 나름 괜찮았어요. 방산주에 대해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네, 이제 실적이 잘 나왔죠. 현대로템 실적이 잘 나오니까 타 이제 종목들도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이제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꼭 괜찮았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던 섹터가 방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해 장기적인 성장성,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분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었을 때 빅사이클은 아니겠지만 예전만큼의 뭐 정말 큰 기대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하단부에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박스권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 지지가 꽤나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로 하단부 갔었을 때는 매수, 상단부 가면은 매도 이런 전략을 방산주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재료 여부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의 시각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은법 개정 관련해서 단기적인 노이즈로 인한 급락 정도로만 급락을 좀 이제 조심하자라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대장주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현대로템까지 대장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구간이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조금 직장인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방산주도 지금 현재 투자 한 일주일 정도 명절 앞두고 한번 설 선물로 한번 잡아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은법 개정 정도로만 악재를 제외하고는 지금 방산 쪽은 큰 악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접근 가능한 종목은 지금 하단에 나가는 저 세 종목일까요? 카이랑,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네, 세 종목 다 이제 각자 되게 굉장히 괜찮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입맛 따라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무기 따라서 한번 이제 골라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살펴봤고요. 나름 이제 전력과 혹은 건설 기계 이런 쪽에서도 시장이 한 번씩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실적 측면에서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LS 일렉트릭도 나아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전력 인프라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하기 쉽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죠. 여기서 올랐는데 더 올라? 라고 하는데 더 오르는 sek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과 6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적어도 3월, 4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 주제 흐름이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사실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하단부에서도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너무나 이제 안 좋았던 중국 쪽도 계속적으로 지금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큰 이제 금리 인하를 조심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가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3월, 4월 정도까지는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이제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직장인들이 하기 딱 좋은 매매 방법에다 딱 사두고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10% 정도 올랐네 하고 매도하시는 전략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현대일렉트릭 물론 달리는 말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있고 그 대상이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체크해 놓겠습니다. 지만 스픽이 중요해서 조금 빨리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거예요. 낙폭 과대 종목 중에 그래도 지금 기회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 탑2 종목 어떤 겁니까? 네, 두 종목 가져와서 사실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근데 오히려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나타났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섹터, 이제 차기 유망 섹터 두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입니다. 먼저 KINX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수요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인데 당연히
여전히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좀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고 상장주 중에서 사실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KINX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세 어제 밑꼬리 잡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과대 낙폭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밑에 있었던 하단부 갭을 메운 자리에서 결국에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수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점, 2월에 나오는 여러 가지 ETF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과대 낙폭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그래서 뭐 살래? 라고 말씀을 드린 질문을 주신다면 이 두 종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NX, 이스페타시스, 낙폭 과대주 쪽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짚고 갈게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끌고 가세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계속해서 장기로는 그냥 이거예요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삼바가 지금 1월 다른 어떤 종목보다 막판에 계속 견고하게 지켜주며 올라가요.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 매수는 80만 원 중반 초반대가 또 분명히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시다가 한 90만 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거나 혹은 이제 100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지만 일단은 현재 구간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MC의 뭐 빅테크 실적까지 겹치니까 와 저희 시간이 어마하게 늦어졌네요.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